지금부터 20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 지역전략 산업기반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과정의 최종 성과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성과물 발표에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이 반의 담임인 박병관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저희 심사위원 분들과 참관위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4주였지만 5월 3일부터 오늘 최종 마지막까지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연수생 서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서로 수고했다 박수 한번 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 발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기관장님의 인사 말씀과 부원장님의 심사위원분 그리고 참가위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나서 저희 3개 팀 발표를 진행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2개 팀 발표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면접과 마지막 시상식과 폐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부원장님께서 기관장님 대표하셔가지고 심사위원분들 및 안내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과정에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 및 참관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해 주실 심사위원의 좌측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여보야의 이정호 본부장님, 네, 주식회사 파디엠의 강철원 이사님, 3일정보시스템의 이권영 대표이사님, 네, 주식회사 클리카의 김나율 CEO님 오셨습니다. 한국정보기술단의 김진수 상무님, 네, 광주 테크노파크의 우리 김주영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이 성과물 발표회를 참관하기 위해 기업분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1개 반 수료에 또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지금 12분만 모셨습니다. 더 심플의 김규남 CTO님 오셨습니다. 천흥력 컴퍼니의 강인영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레이나이의 강경철 대표님, 주식회사 디포커스의 배원재 전무님, 전원고 연구소장님, 이완준 상무님 3분이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와제 이정석 이사님, 아직 도착 안 하셨네요. 자, LP의 이성호 대표님, 지도하고 방금 내려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소개 안 한 분 계시나요? 웨이브 3D의 김효성 팀장님, 네. 지금 아직 한두 분이 도착을 안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좋은 말씀 해주신 반수경 부원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그게 하기에 앞서서 저희 원장님의 여러분들 축하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쪽에서 해야 이 유튜브로 서비스가 되지.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우리 심사위원님, 참가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래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강당이지만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또 각 반에서도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집에서도 이것을 봐야 되는 비대면 발표를 하는 관계로 눈에 보이는 면대면에 이런 어떤 그 감동은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생들은
이미 그동안 6개월 동안 비대면 수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탈락자 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공유 공감형 인재로서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한 날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온 특히 가장 공이 많은 우리 박병관 선임연구원께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십시오. 우리 연구원들은 약 40여 명 이상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을 2개 정도 맡는 역량이 있는 경우가 선임급입니다. 3개 반 정도 맡으면 이제 책임급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3개 반을 한 명도 6개월 동안 진짜 지각조퇴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수준별 학습과 애들의 에너지를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면 앞으로 향후 한 금년, 빠르면 금년, 내년 정도에 전주, 대전 지원을 전부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오늘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3번 하는데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기초 역량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기본 파이썬이나 자바를 배워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알고리즘적 이 프로그래밍으로만 서비스단 없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기초 역량 프로젝트가 있고 들어와서 한 달 만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3달 동안에 하는 것이 기본 데이터를 끌어오는 크롤링이나 기타 서비스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기본 머신러닝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기술들을 이제 핵심 역량 프로젝트를 하고 오늘 발표하는 게 마지막 실전 역량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요구하는 프로젝트나 또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발표가 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3개의 프로젝트를 하느냐? 야, 하나를 좀 깊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6개월도 다 되지 않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인력을 가능한 지역의 산업에 남기는 정규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 산업체에서는 이런 분석 기술이나 머신러닝, 딥러닝만 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까지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단까지 또 기본 프로그래밍 단까지를 전부 다 가르쳐서 내보내서 사실은 하루에 8시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토요일 또 어떤 경우는 프로젝트 할 때는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8시간씩 모두가 함께 왔다는 것이 아주 큰 거다. 그 정도의 이렇게 조직력이나 파트너십, 팀워크를 가지게 되면 어떤 기업에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술은 찾아서 보면 돼요. 인터넷도 있고 또 물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함께하는 조직력이나 팀워크나 파트너십은 쉽게 누구한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재개발의 가장 큰 자랑이 바로 그런 팀워크와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바로 오늘부터 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또는 석 달 이내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90% 이상 취업이 될 겁니다. 어느 조직에 어느 가든 간에 지금과 같이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가치를 잘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까지 달려온 여러분께 칭찬 또는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점점 벗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면대면의 그런 조직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자립하고 독립하는 사람 진짜 대학까지 졸업하거나 이렇게까지 공부하고도 생각이 많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항시 자기가 뛰면서 현장에서 자기의 숭고한 노동의 대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혁신성장 인공지능반 같은 경우는 총 오늘 5개 팀이 발표를 하는데 이 5개 팀 모두 다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업
멘토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심사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팀명은 DemIt이시고요. 멘토 기업은 엘페입니다. 주제 사용자 기반 영상 데이터 오토 라벨링 웹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데밋의 발표자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데밋에서 사용자 기반 영상 데이터 오토라벨링 웹 서비스 발표를 맡은 김동현입니다. 다음 순서에 맞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텀 사업에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미지 데이터의 라벨링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토 라벨링 기술이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오토 라벨링이란 적은 양의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이 진행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라벨링을 진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수작업 라벨링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고 인공지능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의 일관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오토 라벨링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기업 아이디어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왕인 박사 유물 동영상 영상 객체에 대한 오토 라벨링 서비스를 의뢰받았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셋은 왕인 박사 유적지의 다음과 같은 유물 동영상과 해당 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영상 데이터 오토 라벨링 웹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서비스 흐름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라벨링 의뢰를 진행하기에 앞서 블로그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라벨링 서비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의뢰하기에서 의뢰 정보를 입력하고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오토 라벨링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이 완료 결과는 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X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웹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들입니다. 특히 파일 입출력은 Node.js에서 제공하는 멀터 모듈을 활용하였습니다. 서버 및 DB 구현에서 사용한 Node.js, 플라스크, MySQL이 있습니다. 또한 전처리 작업 도구는 이미지 라벨링 툴인 라벨 이미지, 이미지 유사도 분석을 위한 오픈CV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딥러닝 개발 환경을 아나콘다 가상환경상에서 구축하였고 텐서플로우, 율로 V4, 파이썬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 정보 옵션을 클릭하면 사용자는 파일 선택을 통해 라벨링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동영상에 대해 이미지 유사도 분석 기능을 통해 동영상 내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운딩 박스 작업을 통해 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된 객체의
좌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작업이 완료되면 하단의 대표 이미지 선택된 대표 이미지란에 해당 정보가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모든 대표 이미지 작업을 완료하고 라벨링 의뢰 버튼을 클릭하면 오토 라벨링 서비스가 실행되고 사용자는 결과화면 페이지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라벨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와 XML 파일을 포함한 납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의뢰한 전체 라벨링 결과는 의뢰 결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 또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동영상 프레임에서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오픈CV의 이미지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동영상의 같은 객체에 대해서도 동영상의 포즈가 달라서 이미지 상관관계를 계산하였을 때 여기에서 적절한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동영상 크기를 분할하여 구간별 유사도 분석을 통해 구간 내에서 가장 대표성이 높은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모델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올린 업로드한 소량의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 동영상 내의 객체를 검출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비지도 학습을 적용한 퓨샷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학습 데이터에 없는 소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해당 클래스를 찾는 모델이고 구체적으로는 모델은 기본 학습이 트레인셋에서 진행되지만 화면상에 보이는 서포트 셋에 대한 정보를 모델이 추가로 학습하여 해당 클래스가 쿼리 샘플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트레인셋인지 서포트 셋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웹 서비스의 시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댐닉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기능의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상단에 FAQ, 블로그 의뢰 결과, 마이 페이지, 프로젝트 의뢰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FAQ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블로그 버튼을 클릭해 게재된 블로그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동향에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블로그 글이 게시되어 있고 글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창이 출력됩니다. 사용자는 의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벨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의뢰 정보를 입력한 이후 분류에 사용할 객체 설명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라벨링 작업을 원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 의뢰할 영상 파일을 제출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 이미지 분할 기능이 실행됩니다. 동영상에서 이미지 분할이 끝나면 추출한 분할된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사용자는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여 탐지할 객체의 바운딩 박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 이미지 지정 버튼을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를 포함한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란에 출력됩니다. 대표 이미지에 대한 바운딩 박스 작업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 영상 이미지 오토 라벨링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작업이 끝나면 결과 페이지에서 이미지 라벨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이미지와 XML 파일을 압축된 상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체 라벨링 의뢰는 의뢰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의뢰에 대해 객체의 정보, 탐지 객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전체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토 라벨링 기능을 적용하여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오토 라벨링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라벨링 작업을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오토 라벨링 작업에 대한 접근성에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데이터 라벨링을 오토 라벨링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드는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영상 데이터 오토 라벨링 서비스를 AR 보물찾기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인식 대상을 모바일 촬영했을 때 이를 저희의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오토 라벨링 기능을 적용하여 모바일 내에 있는 동영상의 객체를 판별하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는 바운딩 박스가 현재 캔버스 대표 이미지 하나당 바운딩 박스가 하나만 설정되도록 서비스를 제한하였는데 이 구조를 기능을 개선하여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의 객체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오픈CV의 유사도 분석 기능에서 사용자가 육안으로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설계 부분에서 기존의 탐지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서포트 클래스는 그 개수가 하나로 제한되었는데 모델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서포트 클래스에 대해서도 객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팀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 이름, 학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과학과 재학 중인 떼밋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라벨링, 웹 서비스 기능 구현, 웹 서비스 연동, 노드.js 서버 구축, DB와 UI 구현 및 설계를 맡은 박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데밋의 팀원 이명일입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라벨링, 오픈CV 유사도 비교 분석, 그리고 다크넷 자료 수집과 플라스크 API 서버 자료 수집과 테스트를 한 이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데밋의 팀원 조민우입니다. 저는 라벨링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그 다음에 FTP 기능 자료 수집, 다크넷 기능 자료 수집, 캔버스에서 좌표 관련 코드 작성을 맡은 조민우입니다. 저는 데밋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라벨링, 딥러닝, 퓨샷 디텍션, 딥러닝 설계, 이미지 유사도 분석을 기획한 김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데밋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라벨링, 웹페이지 구축, 웹페이지 기능 연동, 노드.js 서버 구축, DB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한 팀장 김건혜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및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는 심사평 해주실 심사위원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릭할 김나율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완성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개발 입장으로서 되게 부러웠고 궁금한 게 오픈CV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활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픈CV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셨나요? 답변하시고 씨. 사용자 영상에서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는데 저희는 오픈 CV에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상관관계 계수를 이미지별로 확인해서 이 상관관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은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이미지로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고리즘 개발하신 건 혹시 있을지? 현재 저희가 활용한 퓨샷 디텍션 모델이 케라스에서 지원하는 레스넷 기반 코코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인데 이 구조가 현재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웹 서비스 부분에서 바운딩 박스가 하나만 설정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운딩 박스 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것만 작업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해 주실 분, 네. 네, 안녕하세요. 파디엠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전시장에서 설명해 주신 걸 봤는데, 뭐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연 영상보다는 직접 보니까 훨씬 괜찮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오히려 발표는 연습을 좀 더 하셨으면 훨씬 지금 좋은 기능을 더 설명을 잘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저는 좋게 봤었는데 몇 가지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좋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좋으나 이제 파일에 접근하면서부터 나오는 디자인들은 급격히 조금 디자인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거기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아쉬웠던 점은 팀원별로 너무 비슷하게 다 일들을 하셔가지고 특징이 어떻게 지금 나와야 될지 저는 이제 오히려 궁금하거든요. 이제 물론 협동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부 비슷하게 지금 다 보여요. 물론 이제 한두 개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팀장님께서 좀 정리를 잘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유사도 분석에서 이제 유사도 분석이 보통 한 서너 가지 있잖아요. 굳이 히스토그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활용 방안에 말씀드린 보물찾기 모바일 서비스에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지금 오토라벨링 기능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이 유사도 관계가 상관관계 분석은 수치상으로만 배열을 판독할 수 있으면 이 구조를 해서 대표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그게 현저하게 떨어지던가요? 아니면 이것만 하신 거 아니에요?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상관관계 종류별로 카이제곱 분포나 다른 분포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다른 구조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 이 말씀 드렸었냐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팀이 좀 아쉬웠던 게 숫자 표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속도도 빨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아까도 그 실제 시연했을 때 저도 초를 좀 재보면서 좀 해봤었는데 생각보다는 앞에서 느낄 때 좀 느렸지만 이게 오토 라벨링이라고 생각하면 빠르다고 또 볼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체감하는 거였기 때문에 숫자를 좀 써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실제로 오토 라벨링이 실용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일단 감상평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기업은 주식회사 UOK고요.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 분석을 통한
작물의 병충해 감독 관리 시스템 팀명 구글 신입사원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글 신입사원팀 발표자 옥현우입니다. 네, 저희 팀은 디지털 콘텐츠 분석을 통한 작물의 병해충 판독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개발 배경을 시작으로 개발 과정과 시연 영상 시청 후에 기대 효과 및 발전 가능성 설명드리고 팀 소개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병해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현 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고 피해 정도도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피해는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 모든 농가들은 이제 과학적 예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방제 기술 또한 보급을 받아서 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10.9% 이상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 모두 초보 농업인 귀농인이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할 과정 중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확량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농가에서는 생산관리 이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이력관리 하기에 작물별로 그 방법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 판별 및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 과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흐름도입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판별하고 싶은 이미지를 D장고 서버로 보내고 서버를 통해서 욜로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물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같은 경로로 텍스트 추출을 하고 싶은 파일을 D장고 서버를 통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나 클라우드 비전을 통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면 현재 날씨인 웨더 API 데이터와 함께 MySQL DB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저희가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농가의 젊은 세대들도 많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고령의 인구가 많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아이디를 입력해서 접속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로그인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면은 비밀번호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병충해 판독과 이력 관리, 드론 방제 신청 3개의 메인 버튼이 있고 병충해 판독을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작물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작물은 분석을 통해 해당되는 병해충의 이름과 예방법을 도출해냅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 이력관리 버튼을 누르면 농약 촬영 버튼과 음성 작성, 이력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농약 촬영 같은 경우 농약을 촬영을 하면 텍스트를 추출해서 농약의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음성 작성을 누르면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그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 후 이력관리 페이지에 로드가 됩니다. 이때 아까 촬영했던 농약의 이름과 그리고 현재 날씨, 기상 API에서 갖고 와서 함께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로드된 이력들은 이력 확인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페이지 세 번째 버튼입니다. 드론 방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상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지금은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 없지만은 방제 기업과 제휴를 맺은 다음에 그 기업으로 자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연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부여받은 QR코드를 인식하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부여받은 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병충해 판독, 이력관리, 드론 방제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병해충 판독을 누르면 사용자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병해충이 의심되는 작물의 사진을 찍으면 분석이 되어 진단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단 결과 페이지에서는 분석된 사진과 질병 이름, 예방법, 농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약 정보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병해충의 농약 정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약 구매를 누르면 그 농약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단한 질병의 방제를 원하는 경우 드론 방제 신청 버튼을 누르면 분석 결과와 함께 드론 방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는 날짜와 경작지, 평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됩니다. 진단 결과 페이지에서 이력 저장을 누르면 이력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며 사용자는 음성 작성을 눌러 오늘 작업 내용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력 관리 페이지에서 농약 촬영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농약의 텍스트 부분을 찍으면 농약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며 텍스트 추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약 저장을 누르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농약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 작성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의 녹음 기능이 실행됩니다. 오늘은 설명에서 토마토에 농약을 뿌렸습니다. 사용자는 오늘 작업한 내용을 녹음하면 텍스트를 추출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상 정보와 작업 내용 사용 중인 농약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력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력 확인을 누르면 달력으로 해당하는 날짜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드론 방제를 신청하면 원하는 농약 또는 작물명을 입력하고 날짜, 경작지, 평수를 입력하면 드론 방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모델을 선택을 했고 어떻게 결과값을 도출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욜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할 때 영상 분석까지 분석을 통해서 병해충 판독을 하려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FPS 여러 모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가 초당 분석 속도가 가장 높은 욜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API 사가 데이터가 300기가가 넘게 있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로스 값이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데이터 이 전문의 낙엽병을 불안병으로 인식을 했고 또는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분석하다가 막대한 데이터에 비해서 저희가 가진 성능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노테이션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30기가 정도 되는 토마토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라벨링 후 딥러닝 학습을 하였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로스난이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오류를 서치를 해보니까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서 나오는 오류인 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러닝 레이트를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낮추고 그렇게 오류를 방지함과 동시에 로스 값을 6에서 한 10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학습시킨 결과물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이 잘 된 걸로 잘된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치를 한번 내보려고 1600개 정도의 사진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1300개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마토 데이터 학습은 정확도가 80%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앞선 여기가 병충해 판독에 대한 과정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력관리 페이지를 구축을 할 때 나왔던 시행착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테서렉트 OCR을 처음 사용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저 텍스트들을 아래와 같이 추출을 하였습니다. 인식률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OCR을 클라우드 비전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정확한 텍스트를 추출하여서 클라우드 비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스피치 투 텍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값들은 도출을 잘 했었는데 녹음 파일을 넣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다가 그 확장자와 헤르츠 문제인 걸 알게 되고 저희가 이제 FFmpeg를 설치 후에 시스템 명령어로 M4A 확장자를 웨이브로 바꾸고 헤르츠를 기본 16000에서 44100으로 바꿔서 이 오류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장고를 처음 써봤는데 디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 5명에서 다 이제 조금 디장고에 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뷰와 템플릿을 연동을 시켜서 디장고 커리 무늬 ORM 방식으로 수정을 해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개발 과정 중에 사용했던 환경과 도구들입니다. 프론트엔드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AJAX 그리고 환경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백엔드로는 데이터베이스의 MySQL 그리고 딥러닝 욜로와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디장고 그리고 형상관리의 GitHu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almH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피해는 당연히 최소화시키고 그와 동시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이력 관리로 유기능 인증이 용이하고 생산 이력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농업 시스템을 구축으로 젊은 농업인들을 유입을 하고 이는 곧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드론이나 CCTV를 이용하여서 생산 이력 관리를 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서 이 서비스를 타국으로 수출을 하여서 해당 시기별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웹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팀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 이름과 학과 그리고 맡은 역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씨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어불문학과를 나왔고 이름은 옥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DB 설계와 기상 API, FFmpeg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페이지 구현 등 구현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팀원 석효희입니다. 저는 DB 설계와 딥러닝 데이터 학습 및 테스트 그리고 AI 허브 어노테이션을 전처리를 하였고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김선일입니다. 저는 웹페이지 디자인, 웹페이지 기능 구현, 데이터 자료 수집 및 라벨링, PPT 제작, 시연 영상 제작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신입사원 팀에서 디장고 서버 구축 및 DB 연동, 파이썬 코드 모듈화, 웹페이지 연동, 데이터 라벨링, 웹페이지 기능 구현을 맡은 공연 전시기획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PalmH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은 기계공학과 전윤호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총괄과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서버 딥러닝, 웹페이지 연동,
딥러닝 환경 구축과 학습 및 테스트, 그리고 FFmpeg 연동, 구글 클라우드 비전 연동, 웹페이지 기능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또는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계실까요? 보통 스마트팜 AI 관련돼서 하는 프로젝트들 보면 이게 하이드로팜 베이스로 하거나 이게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한 AI 별로 찾기 드문 것 같은데 그런 사업 모델이랑 정말 현존하는 페인 포인트를 되게 잘 집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고, 혹시 기획 파트는 팀장님이 맡으신 건가요? 저희 기획은 기업에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팜H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 300기가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데이터 처리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추가로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스케일업 할 때 필요한 부분이랑 이런 것들은 혹시 스케일업 하는 부분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죄송해요, 질문들이 너무 연달아서 했는데 AWS 말고 구글 클라우드를 쓰셨는데 두 개 비교해 하셔서 구글 클라우드를 채택하신 데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저희 데이터는 많은 양을 못 쓴 이유는 저희가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좀 안 좋아가지고 300기가라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여러 번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300기가를 다 쓰지를 못했고요. 구글 클라우드 비전을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그 텍스트 인식률 자체가 테서레트랑 구글 클라우드 비전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비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별도로 클라우드 사용하시진 않았고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팀 멘토 기업 또한 엘페 기업이고요. 주제는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한 체형 측정 및 헬스케어 서비스, 팀명 인더하우스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인더하우스 팀의 발표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배경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모든 대부분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현대인의 80%가 겪는 체형 불균형이 시달리고 있고 저희는 그에 따라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인을 위한 체형 교정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앱에는 바디 퍼스트와 라이프 에이드, 그리고 바른 자세 등이 있는데 단순히 해당 앱에서는 자세 교정 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을 하며 저희 인더하우스에서는 페이지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당 자세를 체형 교정 측정 페이지에 들어가 자세를 측정하며 해당 자세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 내용입니다. 개발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서비스 흐름도 중간에 보시면 손 동작 분류가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하신 멘토 기업인 엘페 기업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낚시 게임 동작 센서를 이용한 동작 분류를 접목하기 위해 요청하셔서 이와 같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흐름도입니다. 앱을 처음에 실행시키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채용 교정 페이지에 들어가면 채용 교정을 측정할 수 있고 왼쪽 토글바를 누르시면 저희 앱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운동 페이지에서는 동작 센서를 통해 걷기, 뛰기 등이 판단이 되며 운동 일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운동 시간과 소모 칼로리를 주간 차트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골반 측정을 예로 들었는데 정상의 경우 굿이라는 판단 결과가 나오고 비정상의 경우 배드라는 판단 결과가 나오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외 운동에서는 일지를 통해 운동 시간과 소모 칼로리를 주간 차트로 보여주게끔 구현하였습니다. 개발 도구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였고 서버 DB는 플라스크와 MySQL을 연동하여 AI 라이브러리인 주피터 노트북에서 미디어 파이프와 사이클런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로딩 페이지가 뜬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체형 교정에서는 부위를 선택하여 현재 체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측정입니다. 거치 또는 휴대하여 체형을 촬영하면 측정 결과에 알 수 있고 해당 부위 재활 운동을 알려주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측정 화면에서는 토글 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반 측정입니다. 다음은 다리 측정입니다. 다음은 실외 운동 기능입니다. 센서를 감지하여 서기, 걷기, 달리기로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센서 감지 시 자동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운동일지입니다. 운동 시간과 날짜를 주간 단위로 차트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최근 3일 기록과 칼로리 소모량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 1차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는데 거북목 사진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400장, 골반 이미지 데이터 900장, 다리 이미지 데이터 500장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미지 증식을 통해 최종 이미지 데이터셋 구성은 거북목 이미지 데이터 1700장, 골반 이미지 데이터 1900장, 다리 이미지 데이터 1000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는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미디어 파이프, 오픈 포즈 총 3가지 라이브러리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 파이프에서 접효값이 신체 측정 접효값이 제일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미디어 파이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모델 구현은 KNN 모델이 0.865, MLP 모델이 0.922, XGB 모델이 0.94, 결정트리 모델이 0.88,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0.92가 나왔는데 저희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0.94인 XGB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는 저희 멘토 기업인 엘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수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셔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센서 데이터 모델 구현도 보시는 바와 같이 XGB 모델이 0.965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XGB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결과는 사용자가 자세 측정을 하여 플라스크 모델을 보내어 플라스크 모델에서 미디어 파이프로 전송을 하면 미디어 파이프에서 저표를 측정하면 이제 AI 라이브러리에서 모델을 판단하여 자세 측정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센서 데이터 결과 역시 사용자가 안드로이드에서 플라스크 서버로 보낸 후에 사이클런 등 AI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기대 효과는 일단 체형 측정 결과물을 병원 진료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에는 카메라를 통해 수화 번역, 맞춤 서치 제작, 범죄 예방 등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며 손동작 인식 저희 멘토 기업인 엘페 기업에서 손동작 인식 기능을 통한 서비스 중인 낚시 게임에서 동작 인식 기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참고 문헌 사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네,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 이름과 학과 그리고 맡은 역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계자동차과를 나온 곽우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플라스크 서버 연동 및 구축을 하였고 DB 서버 설계 구축을 하였고 UI 아이콘 제작을 하였고 PPT 제작과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 및 수집, 로그인 및 회원 가입 기능 구현, 시연 영상 제작을 맡은 범성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센서 및 태형 이미지 수집, 그리고 미디어 파이프와 오픈 CV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실험, 학습 실험 및 플라스크 연동 담당을 맡은 일본학과 김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재료과를 나온 박종건입니다. 저는 이번 팀에서 앱 UI UX 구현 및 앱 기능 구현을 맡고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및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관하시는 참관위원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시면 바로 손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질문이 이게 프로젝트 총괄하셨던 우리 박종근 팀장님한테 가는 질문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해당되었던 기간 내에 추진 일정이나 또는 뭐 계획이라는 게 좀 있었을 텐데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각 개인별로의 어떤 역할도 이렇게 그 추진 일정표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 이런 계획들을 좀 수립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 발표하시는 1팀, 2팀, 3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없는데 아마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성이나 이번 발표의 내용에서는 아마 빠졌기 때문에 아마 장표에서 빠졌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계획했던 거와 실제로 나왔던 아웃풋이 달라서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일정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좀 간략하게 그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처음에 서버랑 안드로이드를 그 서버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능 연동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을 먼저 구현해서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을 먼저 구현했고 그걸 이틀 정도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저희 이제 완전히 팀원별로 파트를 분담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원 2명이서 데이터 수집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안드로이드 파트 맡은 인원이 화면 설계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화면 설계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서버랑 연동할 수 있는 테스트를 계속 연동하면서 서버랑 DB를 수정을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모델을 선정해서 학습한 다음에 이제 정확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마지막으로 좀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열흘 정도의 기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학습까지 하는 데 있어서 한 열흘 정도 잡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도를 향상하는 작업을 이제 4일 정도 잡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확도를 향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일정을 좀 매일 체크했습니까? 같이 계획표를 매일 네네네. 놓고 매일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맡은 인원은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만약에 미비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인원을 더 투입시켜가지고 추가 작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발표는 잘 봤습니다. 주식회 여보의 이정범 부장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사진을 찍고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자기의 몸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체형을 고칠 건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찍어서 교정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자가 직접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특히 거북목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촬영하기 불편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객체 탐지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얼굴의 신체 일부가 감지가 되면 촬영을 하게끔 이제 기능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가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타이머를 활용하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서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에 전송되는 시간과 그 결과값을 다시 돌려받는 시간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핸드폰을 거치한 다음에 자세를 잡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7초의 타이머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아예 앱 내에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파이썬을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이제 변환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을 쓰다 보니까 서버 통신 지연 시간 때문에 좀 텀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파디엠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체형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가 작년에 했던 과제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과제여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잘 봤고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요. 몇 가지 이제 여쭤보자면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포즈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 파이프로 이제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자세 같은 거를 할 때 그 피처 특성을 찍어 주실 때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찍어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인트 같은 거를 한번 조사는 안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는 왜냐면 오픈 포즈로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보셨으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실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이견이 좀 있긴 한데 저희는 실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폰 자체에 그 모델을 실행하는 게 물론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처럼 가벼운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델들 중에 뭐 모바일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벼운 것들도 많고 해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조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기왕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하셨으니까 AWS나 뭐 애저, 이제 저희는 애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디 레코그니션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했는데, 그쪽으로 한번 더 해 보셨으면 현재 고민들이 많이 풀어졌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부분은 자체 해결 방법이 좀 많았겠지만, 기왕 클라우드 쪽으로 파신 거라면 클라우드 쪽에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시간도 많이 줄이실 거고, 네, 정확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이니ML 초소형 머신러닝에 특화된 MLOps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텐서플로우 라이트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에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TMI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센서 부분, 지금 핸드폰에서 받은 그런 데이터만 전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나 다른 엣지나 IoT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그 기업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의뢰했던 것 자체가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 기업인 엘페에서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가 이제 미니게임 형식으로 낚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 어플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만 이루어지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1부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15분 쉬었다가 3시 30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래 좀 틀어줘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레용 팀의 발표를 맡은 김효민입니다. 크레용의 프로젝트 주제는 CNN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맞춤 인공지능 모델 학습 제공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발표는 개발 의도, 프로젝트 소개, 구현 영상, 기대 효과, 팀원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배경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딥러닝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에도 인공지능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하게 되었고, 사무직까지도 인공지능 활용 가능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그만큼 교육 플랫폼도 다양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개인의 아이디어와 융합을 하여서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크레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크레용이란 예전에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듯 모델을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크레용을 통해서 음성과 이미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크레용의 프로젝트 목표는 A, B, C입니다. AI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공지능 교육의 배리어를 낮추고 코딩 없이 전문 지식 없이도 조작이 쉽고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AI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하여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모델을 설계할 때 방식은 아주 복잡한 코딩을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를 보여드리자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코드로 다 짜야 하고 모델 신경망 구조를 하나하나 다 설계해야 합니다. 그 후 확인을 할 때도 카메라를 켜고 모델 값을 확인하는 것까지 전부 다 코드로 작성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크레용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를 전처리, 모델을 설계,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바로 모델에 대한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이 괜찮다면 따로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크레용에서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은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클래스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을 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 자기 자신을 찍어서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추가시킨 사진이나 음성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클래스를 추가, 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 부분은 에포크수, 배치 사이즈, 학습률을 사용자 임의값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델을 미리 보기 시 모델 예측값을 미리 볼 때 저장돼 있던 사진, 음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확인하여서 켜서 실시간으로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해결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대적합이었습니다. 과대적합이란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 다양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또는 학습량에 비해서 과한 학습 횟수를 늘렸을 때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말고는 분류 또는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팀에서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에포크수를 너무 높여서 저희가 학습시킨 강아지, 고양이 외에 검색했던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예측,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VGG16을 통한 전이학습을 하였습니다. 전이학습이란 이미 설계된 신경망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계된 신경망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복잡한 신경망을 설계할 필요도 없으며 우수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 타겟층이 AI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 에포크수를 자유롭게 했을 때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적당한 학습률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학습률이 높아지지 않을 때 얼리 스타핑을 사용하여서 과대적합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음성 전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의 음성 전처리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소리 신호를 MFCC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때 MFCC란 소리의 고유한 특성을 수치한 값으로 실제 음성 인식, 음성 분류, 화자 인식 등에서 사용됩니다. 저희가 MFCC로 분류했을 때 이제 음성을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리 신호를 MFC로 실제로 위와 같은 사진으로 변형하였습니다. 하지만 MFCC를 저희가 VGG16을 통해서 예측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못했고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 다른 방안을 찾던 중에 전 단계를 거쳐보기도 하고 하는 중에 찾았던 게
로그멜 스펙토그램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고자 찾아봤을 때 실제 논문에서 음성 데이터를 MFCC로 분류하여서 CNN 기반 모델로 학습했을 때 멜 스펙토그램, 로그 멜 스펙토그램, MFCC, 델타 MFCC 중 로그 멜 스펙토그램이 가장 좋은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개발 도구들입니다. 저희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크레용 팀의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작성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에포 값과 배치 사이즈 값을 선택하고 런 모델 버튼을 누르면 학습 모델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모델을 확인해 볼까요? 사람과 고양이, 강아지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에포 값과 배치 사이즈 값을 선택하고 런 모델 버튼을 누르면 학습 모델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모델을 확인해 볼까요? 사람과 코끼리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작성하고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여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에포 값을 선택하고 런 모델 버튼을 누르면 학습 모델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모델을 확인해 볼까요?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음성 파일은 바이올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 효과 및 개선점을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향후 개발 목표는 이미지, 음성 외에 다른 기능을 추가하여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 플랫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AI 인공지능 활용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누구나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발전 가능성으로는 크레용과 기성 로봇 제품을 연동하거나 다른 전자제품을 인터페이스 통합으로 폭넓은 인공지능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모델 학습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만든 모델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면서도 아쉬운 점은 카메라 연동 부분이었습니다. 서버 컴퓨터 외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HTTPS와 같은 곳이 아니면 보안상의 문제로 HTTP에서는 안 열려서 이 부분을 구현해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성 실시간을 저희가 웹페이지에서는 구현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서는 이제 오픈CV나 따로 이제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시간도 없고 저희가 조금의 실력 미흡으로 웹페이지에서 구현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팀의 팀장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업 면접으로 인해서 오늘은 아쉽게도 불참해서 팀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자기 이름과 역할 그리고 학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용 팀에서 UI UX 화면 구현, HTML, CSS, 웹페이지 제작 및 산출문서 제작을 맡은 조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용 팀에서 UI UX 화면 설계 및 구현, 부스트랩과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활용해서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및 PPT 제작을 맡은 류주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용 팀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파이썬 코드 모델 구현, 파이썬 서버 연동을 발표를 맡은 김효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용 팀에서 HTML 플라스크 서버 연동, 웹페이지 AJAX 구현, 파이썬 서버 연동, 데이터 수집, 시연 영상 제작을 맡은 김은경입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및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데인 강철원입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는 굉장히 좋고 충분히 이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티처블 머신하고요. 오토ML하고 너무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저는 거의 그대로 구현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내에서 이런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사가 좀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까 오버피팅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어떻게 줄이시는지 제가 잠깐 놓쳤거든요. 근데 보통 오버피팅은 뭐 드롭아웃을 한다거나 리사이징 해가지고 데이터를 늘리거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채택을 하셨는지 그거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우선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실제로 티처블 머신을 모티브로 한 것이 맞고 자료조사가 조금 국내에 있다는 건 자료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티처블 머신이 있긴 있으나 저희가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의미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현을 하면서 실제 웹이라든지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학습하면서 저희는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일단은 오버피팅에 관한 질문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대적합이 이렇게 생기는 요소로 저는 이제, 제가 배운 내용으로는 적은 양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셋에 비해서 학습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그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이학습을 통해서 이미 잘 설계된 신경망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과대 적합을 막기 위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과도한의 포커스를 줬을 때 그 부분은 이제 학습률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때 얼리 스탑핑을 걸어서 멈추는 걸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기억 못한 것 같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단점일 수 있지만 저는 구현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걸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면에서 비슷했다는 거지 아예 이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폭스만 그러면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 뭐 예를 들어서 초보자를 만드셨으면 어느 정도 초급이나 심화 과정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궁금한 게 이제 히든 레이어를 손댄다거나 뭐 나중에 소프트맥스나 그런 나중에 활성화 함수를 막 바꾸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집어 넣으셨으면 차라리 기존의 모델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아서 그런 모델은 아직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거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웹페이지 구현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그 카메라가 왜 안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카메라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실제는 되긴 하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HTTPS를 저희가 구현해낼 수가 없어서 다른 서버 컴퓨터에서 안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실제로 시연 영상에도 썼었고 여기도 촬영했다시피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팀 발표입니다. 엄청 떨리나 보네요. 막 찡긋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팀 발표는 인디제이 기업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주제는 실시간 영상 음성 분석을 통한 시니어의 실내 위험 상황 예측 및 알림 서비스 팀 헬프팀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영상 음성 분석을 통한 시니어의 실내 위험 상황 예측 및 알림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헬프팀의 발표자 김희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차는 기획, 개발, 마무리 단계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기획 파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보호자와 시니어 매칭이 끝난다면 웹캠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웹캠 스트리밍 중 탑재한 인공지능 모델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고요.
알림이 감과 동시에 위험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해줍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여기서 측정된 일상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일정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발표인 오늘 10월 22일 최종 발표를 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개발 파트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개발 환경과 서비스 흐름도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구현해냈고요.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FCM을 연동했습니다. 또 저희 서버는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연결된 Node.js 서버와 웹캠과 연동돼 있고 모델을 탑재하고 있는 플라스크 서버, 총 두 개의 서버를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 플라스크 서버 아래 보시면은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성 모델과 영상 모델 두 가지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전부 다 하나의 모델에서 돌리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서 두 가지 모델 다 플라스크 서버에 탑재를 했습니다. 음성 모델 파트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음성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요. AI 허브의 위급 상황 음성 음향 데이터 중 위급 상황 데이터 1000개, 일상 데이터 1000개를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음성 주파수를 추출한 후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림로사의 MFCC를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MFCC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추출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기 데이터와 일상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PZ화 시켜서 CNN 모델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서 실제 마이크와 연동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모델 학습이 잘 안 된다는,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MFCC 방식을 멜 스펙트로그램 방식으로 바꾸니까 조금 더 인식률이 개선된다는 점을 찾아냈고 전처리 방식을 바꿔 인식률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추출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모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모델을 통해서 판별하고자 하는 상황은 낙상 상황과 걷기 상황인데요. 보통 영상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연속된 사진의 좌표를 추출하고 이 좌표 값을 테이블화하여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허브의 시니어 이상행동 영상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부분입니다. 방대한 이미지 속에서 4개의 연속된 이미지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전처리하였는데요. 전처리한 후에는 정답 데이터 라벨링을 거치고 미디어 파이프와 연동해서 앞서 준비한 데이터셋의 위치 데이터를 추출해서 테이블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화한 다음에 미디어 파이프에서 연동이 안 된 좌표가 2개 이상일 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총 718개의 데이터셋이 설정이 됐고요.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미디어 파이프에서 추출한 신체 부위의 이름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일상, 걷기,
닫기, 납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 데이터의 원하드 인코딩을 실행하였고 MLP 모델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7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78%의 정확도가 그다지 높은 정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확도가 나온 이유로는 일단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일상 데이터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좀 있고 718개의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딥러닝을 사용을 하기에는 좀 적은 데이터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낮은 학습률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도와줘 홈즈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등록을 위해 보호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이미 등록한 사람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등록해보겠습니다. 등록될 사람의 핸드폰 번호, 이름, 나이, 성별, 나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방금 등록한 사람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부모님과 같이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과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를 거치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보호자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수락 요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등록 수락 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 자신의 걷기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메인에는 등록한 보호인의 낙상 횟수, 배회 횟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낙상 횟수에 자세히 보기를 하면 어떻게 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보호인을 실제 웹캠으로 어떻게 낙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낙상이 감지되었을 때 보호자에게 알람이 갑니다. 다음은 저희 앱의 기능들입니다. 네, 마무리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와줘 홈즈 기능을 통해서 보호자의 금전적,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고 먼 거리에서도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개선점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웹캠의 인물 인식 부분입니다. 저희는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추출을 했는데요. 미디어 파이프의 특성상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인물이나 너무 작게 표현된 인물은 잘 추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처리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 모델의 다양화인데요. 현재 음성 인식 부분은 사용자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특정 상황을 학습한 상태입니다. 이 음성 모델을 다양한 상황에서도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증가인데요. 저희는 원래 운동량을 측정 후 그래프로 시니어에게 그래프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으나 이 부분이 살짝 미흡하다고 생각돼 개선점으로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네,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 분씩 자기 이름하고 역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융합정보보안학과를 나온 김희소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 영상 데이터 수집,
영상 데이터 전처리,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맡았고요. 또 PPT 제작과 발표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드.js 플라스크 서버 구형 및 구축, 그리고 FCM을 활용한 푸시 알람,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회원가입, 로그인, 매칭 쪽을 한 반이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미디어 공학과를 나와 이번 프로젝트에서 DB 설계와 음성 모델 제작을 한 박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을 맡고 UI, UX 제작, 그리고 각종 기능 연동 및 테스트를 맡은 팀장 강주성입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및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은 심사위원분들 또는 참관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덴 강철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요. 실제로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잘 고르신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낙상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걸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음성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잠깐 표현해 주신 거는 뭐 도와줘? 이런 음성으로 지금 도움을 청한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낙상하고 요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추가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낙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보통은 쓰러진 다음에 몇 초간 아니면 몇 분간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거를 오히려 더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시연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뭐였었냐면 이런 그 어르신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실 때 보통 절약하신다고 해서 막 불 끄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전혀 안 보일 때가 많은데 IR 카메라 같은 거를 좀 적용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던 게 이제 원화 인코딩 쪽을 좀 듣고 싶거든요. 잠깐 설명하셨을 때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페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오른쪽 위쪽 상단이 원화 인코딩이죠? 네, 이쪽 학습 진행 바로 아랫단이 원화드 인코딩이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코드가 원화드 인코딩을 실행한 코드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기 명령어가 맞는 명령어인가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명령어가 맞는지를 좀 나중에 확인해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쓸 때 원하드 인코딩을 쓰면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시고 실행을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좀 단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를 마지막에 추출해야 될 데이터가 3가지이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가지실 분 계실까요? 네. 살짝 위쪽으로 잡아주시면 지지직 소리가 안 들려요. 예, 여기 반희빈 씨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미술학과를 나오셔서 이 프로젝트에서 좀 도움이 됐던 거 또는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역할을 좀 했던 거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말씀 좀 해줘 보실래요? 전반적으로 서버 구현이랑 이런 백엔드단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학과를 나온 배경이 여기에 좀 도움을 준 거 본인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희소 씨 핸드폰 들어. 이거 화면 시작 PT로 켜주세요. 네, 이것으로 총 5개 팀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고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정보기술단의 김진수 상무님께서 오늘 프로젝트 발표 5개 팀의 우리 총평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국정보기술단의 김진수입니다. 네. 우선 느낀 것은 5팀의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은 열심히 했구나. 일단 그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이론적인 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현장 중심적으로 많이 접목이 좀 되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다들 5팀 다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완성도도 뭐 이제 현장에 가서 근무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준비가 좀 되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지적을 좀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관리적인 측면도 이제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 총괄 역할이 분명히 이제 한 분씩 다 있으시던데 그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단은 일정 관리도 맨 마지막 팀도 보니까 일정 관리 그래도 슬라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있었을 거예요. 전부 다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팀원 간의 역할을 나누고 그 사람들 간에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또는 도구나 또는 어떤 규칙이나 나름대로 팀 내에서의 이런 것들이 그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서로의 어떤 백업을 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번을 통해서 체험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인재개발원에 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벌써 한 2년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참관을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매우 이렇게 임프루브 되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여기에 인재개발원에 계신 임직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다 뭐 원장님, 뭐 다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특히 이제 산학협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것을 끝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평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총평해 주신 저희 한국정보기술단의 김진수 상무님께 감사의 박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6개월간의 모든 과정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발표회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연수생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좀 그렇고요. 옆에 있는 친구 좀 쳐다보면서 야, 수고했다 한마디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생했다. 네. 네, 오늘 늦게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저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참관위원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참관위원분들 중에서 오늘 좀 학생들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13시쯤에 모여 계셨던 그 장소로 계시면 저희가 추가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희망하지 않거나 또는 추후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20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사업 지역전략 산업기반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과정의 최종
성과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생분들께서는 쉬는 시간은 약 10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10분만 드리고요. 앞으로 오셔서 자기의 이력서하고 자소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쉬시기 전에 연생분들 앞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가져가시면 됩니다.